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언박싱과 리뷰를 하려고 해요. 아이패드 프로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사고 싶었는데 3세대를 사려고 고민하는 당시에 4세대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4세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출시가 되게 돼서 저는 인터넷 직구보다는 한국에서 살 수 있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직구를 하는 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정말 많이 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아이패드가 맞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고 제 니즈에 가장 충족하게 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은 언박싱을 하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사려고 준비하는 동안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합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언박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기가 12.9인치 4세대 모델을 구매했고 제가 산 모델은 12.9인치고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애플 스티커 그리고 고속 충전기 그리고 C2C 케이블, 아이패드 프로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C타입 케이블 때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을 엄청 많이 둬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초 프로 3세대부터는 애플 펜슬 2세대만 지원되니까 애플 펜슬 2세대를 샀고요. 생각보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리뷰를 봤는데 가장 필기감이 좋은, 그리고 썼을 때 가장 좋은 게 종이 질감 필름과 기본 제공되는 팁이 있을 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 팁을 사용해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얘가 정말 생각보다 되게 고급진 재질이라서 저는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얘를 구매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옆부분을 잘 보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이건 차후에 제가 케이스를 조금 더 고려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CPU, AP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픽 코어 개수도 그렇고 A12X에서 A12G로 가면서 그렇게 엄청난 성능이 증가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코어 수가 하나 더 증가했는데 막았던 걸 풀어줬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큰 게 증가를 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램인데요. 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1테라만 6기가였잖아요. 4세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용량에 다 6기가의 램을 탑재해 줬으니까 여러 개의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리프레시 현상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속도가 확실히 조금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잘 끄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막 튕기는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귀차니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로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지 않을 건데,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GPU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성능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많은 리뷰를 통해서 확인했었는데, 루마 퓨전이나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이건 차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 현재 나오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다 와이파이 6가 지원하잖아요. 내가 현재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냐가 중요하겠지만 와이파이 6를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가 많이 나올 거고 지금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와이파이 6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휴대폰 게임을 할 때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원이 되는 기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이파이 6라는 면에서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인데요. 아직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서류를 바로 찍고 거기에 사인을 해서 에어드랍으로 보내는 분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에도 공동의 캔버스화에다가
각자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회의 모습도 봤는데 확실히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나쁜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 개수가 증가했고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에는 가격적인 상승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4K로 60프레임까지 지원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는 모습 또는 집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아이패드로 영상을 찍고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빛을 쏜 이후에 돌아오는 빛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재미있는 기능이나 재미있는 게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인데요. 맥북 프로를 쓰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던 게 스피커와 마이크입니다. 굳이 영상을 찍거나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액세서리를 달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자체 내에서 좋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다면 페이스타임을 할 때나 또는 영상을 찍을 때 분명히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맥북 프로를 쓰면서 가장 좋게 느끼는 게 스피커인데 가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냥 좀 쉬고 싶을 때 저는 음악을 듣는데 진짜 스피커가 좋은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리뷰를 많이 봤는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분명히 스피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게 느껴졌고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프로 3세대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스펙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건 다 개인차가 있고 개인의 니즈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해 드린 것과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빴고 나는 이 정도의 가격을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를 고민하실 때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이제 크기, 용량, 그리고 셀룰러 와이파이잖아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집이나 실내에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11인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제 주변 지인들도 밖에서 주로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11인치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내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9인치를 했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서류를 볼 때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량인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8보다는 투자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용량이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외장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SSD나 물리적인 외장 드라이버가 필요하실 건데 저는 용량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512를 샀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64기가가 정말 작았고 한 256 돼야지 영상 작업이나 또는 그림을 그릴 때 또는 다른 업무를 봤을 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분명히 용량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128보다는 저는 256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은 512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테라까지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노선은 510이고 최소는 256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량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128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셀룰러 모델이냐 와이파이 모델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집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셀룰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밖에 나갔을 때에도 저는 현재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핫스팟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데이터 쉐어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쓸 수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굳이 몇십만 원을 더 내고 셀룰러 모델을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돈을 모아서 다른 기기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이드카 기능인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맥과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듀얼 모니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모니터 한 개로 사용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3개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니터는 많을수록 좀 작업의 효율 그리고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영상 편집을 모니터 한 개로 하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가 필요했었고 작업을 하다가 외부에서 소스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런 해방감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맥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사이드카라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 쓸 수 있는데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맥북을 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에 맥북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맥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됐지만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이 기능 켰을 때 단점은 터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도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애플 펜슬이죠. 아무리 마우스나 트랙패드가 좋다고 해도 그것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펜슬로 하는 게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힘든 게 썸네일 제작인데 제 사진에 대한 편집을 할 때 저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면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거나, 제가 다이어리를 정말 오래 썼는데 그 다이어리에 물리적인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굿노트나 노타빌리티와 같은 어플이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잖아요. 저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그런 어플로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사용도가 많이 증가했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노트 필기하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펜슬 촉이나 필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알아봤는데 나름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유명한 거를 가지고 와서 좋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이 옆에 붙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좋았는데,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채라고 하죠. 라이트닝 포트에다 꼽아서 이제 충전을 하는데, 그 충전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진짜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펜슬 뚜껑을 잃어버리시는 분을 좀 많이 봤었고요. 물론 그걸 케이스에 꼽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나는 잃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애플 펜슬 1세대가 지원되는 모델은 배제를 했었고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막 굴러가잖아요. 하지만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간에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된다는 것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USB Type-C 포트인데요. 다른 아이패드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다 충전을 하잖아요.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USB-C 포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다른 아이패드를 샀다고 했을 때에는 라이트닝 케이블까지 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챙겨야 될 게 또 늘어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다양한 어플인데요. 생산성 어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굿노트, 노타빌리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그리고 넘버스, 플렉실, 이 정도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유용한 어플이라고 하는데, 아직 모든 어플에 대해서 써보진 않았지만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점,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액세서리류죠. 액세서리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애플 정품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케이스나 또 다른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스킨도 있고 손 잡는 부분도 정말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날 기호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들긴 하겠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스킨이나 또 액세서리를 한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이 파우치를 이제 드디어 쓸 수 있게 했는데, 원래는 맥북 프로 15인치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에 넣게 되면은 나름 두툼하고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보라색을 되게 정말 좋아하는데 색깔 면에서도 좀 만족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장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주관적인 저의 이야기고 아이패드 정말 기다리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이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특히 공부에 관련된 또는 업무에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더 발전되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